노킹에 대해서 고급류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 연료 첨가제를 넣느냐, 흡기 연소실 클리닝을 해야 되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답은 사실 여러분들 구독 누르셨죠? 이 분도 보면은 1500rpm 근처에서 가래를 끓는 소리가 나면서 노킹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고단기어 저 rpm 상황에서 노킹을 느끼기 시작했고 고급류의 검아웃이나 불스원샷으로 별 증상 없이 살아왔다. 유가가 오르면서 일반유를 넣고 마침 연료 첨가제가 없어서 연료 첨가제도 못 넣었대요. 차를 많이 타시는 분이 아니라서 지금 타는 차를 관리하면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고급류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 연료 첨가제를 넣느냐, 흡기 연소실 클리닝을 해야 되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박사님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킹이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킹이랑 LSPI는 좀 다릅니다. 나킹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오염된 상태가 돼 있으면 나킹이 많이 생겨요. 중간중간에 카본 찌꺼기들이 붙어 있을 때 뿜어지는 연료와 같이 합해서 압축되는 상태에서 소규모 챔버가 만들어지거든요. 연력학적으로 압축이 되면 가스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스파크가 딱 터지면서 거기서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폭파되는 거예요. 이걸 나킹이라고 하고, LSPI 같은 경우는 GDI에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 팍 뿜어냈을 때 연료의 알갱이들이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크게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상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폭파의 타이밍을 좀 다르게 잡습니다. 나킹 내도도 저 RPM 고출력에서 생겨요. 그게 많이 생깁니다. 저 RPM은 속도가 덜 올라간 상태에서 고출력이니까 연료를 더 많이 뽑아내겠죠. 그럼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한 챔버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RPM에서 고출력을 했을 때 나킹이나 LSPI가 생기는 겁니다. 나킹을 방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 정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챔버 내에 있는 가스들이 빵 터져야 되잖아요. 요거를 타이밍을 늦추던지 아니면은 못 일어나게 만드던지. 두 번째는 연소실이 오염이 돼서 더러울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찌꺼기를 없앤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볼까요? 흡기 연소 인젝터 클리닝. 방법적으로는 동그라미. 엔진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적인 제거 방법이긴 하고, 왜냐면 오염 물질 다 깨끗이 하니까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문제는 비용도 크고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두 번째는 상시 고급 휘발유를 쓴다. 효과적으로 측면에는 동그라미. 완벽하게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서는 세모라고 보여요. 고급 휘발유는 옥탄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연소 타이밍을 좀 뒤로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막아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연료를 넣으면 되니까. 문제는 연료가 비싸. 지방은 고급류 주유소 찾기 힘드니까 일반유의 연료 첨가제 어쩔 수 없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연료 첨가제.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요거는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검아웃은 5,000km에 한 번 넣으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5,000에 한 번 넣어도 그 사이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연료 첨가제 주기 어떻게? 연료 첨가제 주기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주 넣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러면 자주 넣어서 클린을 빨리빨리 시키는 거죠.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천천히 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엔진 상태가 너무 나쁜 상태에서 계속 넣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연료 첨가제 넣고서도 나킹이 계속 안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 진짜 오염 엄청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첫 번째 연소실을 다 열어서 클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죠. 네 번째가 일반 휘발유를 넣고 RPM을 올려서 극복하는 방법. 대부분 나킹은 저속 그래서 고출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RPM을 올려서 이거 하이웨이 좀 뭐 이런 거 달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고 RPM 저출력이에요. 엑셀을 밟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안 밟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연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소를 시키면서 챔버 내부에 남아있던 찌꺼기도 같이 태워갖고 밖으로 빼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이미 엄청 고착화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방법은 좋은데 이거는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름방울에 챔버가 생겨서 빨리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케미컬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엔진 오일에서 칼슘 성분이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빡 스파크를 일으켜요. 그걸 막으려면 마그네슘 청정제를 넣어야 돼. 연소되는 그 시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에스터가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흡수 녹이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요 역할 때문에 LSPI나 나킹을 좀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근데 약간의 효과는 있는 거라고 저도 보이긴 해요. 그냥 뭐 5%, 10% 이게 아니라 한 30%, 40% 에스터가 많이 들어가는 엔진 오일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가장 궁금한 건 이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엔진을 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상황이긴 하죠. 첫 번째로는 예방 차원에서 락킹을 줄여야 돼. 연소가 미리 발생하는 것을 옥탄가를 높여갖고 쓰는 거 좋으니까 고급 휘발유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경제준용액이 또 있다. 그러면 연료 첨가제도 또 넣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최신 엔진 오일 에스테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쓰고 그러면 좋겠죠. 거기다가 고RPM으로 항속으로 같이 하면 너무 좋겠고 이 네 가지를 다 조합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네요. 가장 베스트죠. 근데 이제 그게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고급 휘발유 쓰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일반 연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청정 효과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크림만 하면은 안 되죠. 고 RPM으로 돌려야지. 챔버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안에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면 마그네슘 청정제가 들어가 있는 또는 에스터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엔진 오일을 넣어서 예방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그것까지 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연료 첨가제만 넣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 습관으로 해서 고 RPM 저출력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엔진 오일 넣어주면서 탔는데 노킹을 계속 올라온대요. 거기에 노킹은 엔진 오일 품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라는 네.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킹 문제는 연소실이 오염이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생겼는지 이게 문제예요. 엔진 오일을 교환했을 때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마그네슘 청정제가 들어가 있는 엔진 오일이나 에스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간접적으로 미리 연소하게끔 만드는 그 현상이 약간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엔진 오일 내가 이거 썼는데 락킹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연료를 먼저 바꾸던지 아니면 청정을 먼저 시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완전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마모가 생길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열어야겠죠. 엔진을 분해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최종적인 방법이에요. 휘발유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엠블진에서 Come out. Come out. Come out.